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수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권면의 톱 기사를 살펴보면 어제 코스피가 3,000선에 거의 육박했다가 이제 밀렸던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잘 아시는 것처럼 2,998.7여 거의 뭐 3,000선 눈앞 거의 목전이죠. 이런 걸 보면. 예. 물론 이제 어제 마감가는 이렇게 2,950선까지 다시 밀려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는데 코스닥은 결국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어제 일단 3,000포인트에 대한 1차 시도 이렇게 있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이달 들어서만 코스피가 9.3%가 급등을 좀 해서 주요국 증시 가운데 뭐 아주 단연 1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코스피의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표를 한번 좀 먼저 보시죠. 지금 표에 보면은요, 개인들의 코스피 지수 하락 베팅 ETF 규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날짜를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말풍선입니다. 지난 10일부터 17일 사이, 최근에 한 7거래일 정도 사이에 되는 거고 보면 이제 제일 많이 개인 투자들이 산 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 그러니까 코스피 200 선물이 2배 떨어지는 거에 이제 베팅을 하는 요 이제 상품인데 무려 1,780억 원을 최근 한 7거래일 정도 샀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제 이거는 이제 코덱스고 그다음에 타이거 것도 50억이 샀으니까 합쳐서 대략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 레버리지에 약 한 1,800억이 넘게 샀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코덱스 인버스는 그냥 이제 레버리지가 아닌 하락 베팅을 하는 상품에 490억. 역시 타이거도 마찬가지로 20억. 그래서 대략 이렇게만 따지면 최근 한 7일 사이에 하락하는 베팅에 레버리지 됐든 그냥 상품이 됐든 간에 얼마입니까? 2,004한 500억 가까운 2,003, 4한 400억 가까이 되는 이 자금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도 외국인이 뭐 1,000억 단위는 아닙니다만 순매도를 코스피에서 보였고요. 그 전날은 3,000억 넘게 팔았고요. 이틀 연속 외국인이 순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외국인의 수급에도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법한데 일단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시장의 얘기를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아직 외국인의 수급이 기조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조짐까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전날에 3,000억 넘게 팔고 어제도 또 뭐 그 이상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났다면 조금 조짐이 그렇다 생각할 법한데 어제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주에 이 계속해서 코스피가 갈 거냐 또는 이제 좀 어쨌든 뭐 중동 사태가 됐든 여러 가지 이슈가 됐든 간에 하락할 거냐 단기 조정을 보일 거냐 이 어떤 힘겨루기가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것 같고 또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시 관전 포인트는 외국인의 수급에 뭔가 변화가 기조적으로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러니까 이제 블랙록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만든 상품, ETF 상품이죠. 국내 투자하는 ETF 상품은 여전히 돈이 계속 어제까지 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그 스탠스에 기조적인 변화가 있어 보이지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로 좀 가볼까요? 지주사 얘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표를 먼저 보시는 게 좋겠죠. 주요 대기업들 지주사 주가 상승률을 보는데 뭐 굉장합니다. 최근 한 달 새만 이제 보는 건데 한화가 90% 가까이 올랐죠. HD 현대도 60% 가까이, 두산도 50% 넘게, LS도 20%가 넘게 올랐는데 연초로 따지면 뭐 2배 전후까지 오르는 종목들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주요 대기업들 지주사들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상법 개정안과 관련돼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지주사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또 뭐 자사주도 서걱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거에 대한 선반영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뭐 주주분들이야 기분 좋죠. 근데 오너 일가, 대기업 오너 일가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마냥 웃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현재 뭐 현행법 체제 하에서 주가가 만약에 지주사 주가가 오르게 되면 이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당연히
이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법개정안이나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배당수도 분리과세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대기업 오너 일가들이 상속세 증여를 할 때 좀 이제 유리한 측면도, 그러니까 그걸 좀 적극적으로 배당이라는 것,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좀 같이 마련해주겠다. 사실 이게 있어야지 사실 오너들도 뭐 이를테면 상속을 하는데 뭐 그 상속세가 지금 기준으로 최대 하나면 60%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부담스럽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밑작업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그래서 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행법 상황에서 봤을 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대기업 오너들은 사실 편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그동안에 지주사 주가가 이렇게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더블 카운팅, 즉 중복 상장에 따른 본질 가치 훼손 이익 문제가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00짜리를 계속 쪼개서 상장을 했을 경우에는 원래 있던 회사의 가치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좀 되는 건데요. 이 더블 카운팅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이 되면 그런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올랐는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오너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법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기사는 주토피아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SMR,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원전주의 급등은 그냥 대형 원전 쪽보다는 SMR 쪽에 더 이 모멘텀이 더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웅이라는 회사인데요. 단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쇠파이프죠. 쇠파이프인데 이제 굉장히 고급 쇠파이프고, 이 쇠파이프가 예를 들어서 뭐 고온, 그다음에 뭐 아주 그다음에 굉장히 추운 이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그 안에 이 물질들이, 그게 뭐 가스가 될 수도 있고 기름이 될 수 있게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이를테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쇠파이프가 아닌 거죠. 이게 그래서 기술력이 필요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 봤었던 태웅의 주가가 가장 눈에 띄는 상승률을 좀 보였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원전 관련주 얘기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BHI 뭐 이런 쪽 얘기를 주로 하다가 한전기술 이런 쪽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단조기술 회사인 태웅의 주가가 이렇게 가장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니까 좀 의아스러울 수 있긴 한데, 보니까 태웅이 최근에 올 2월이었습니다. 캐나다의 SMR 프로젝트에 단조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아예 맺었더군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그런 회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 점들 때문에 태웅의 주가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회자되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좀 배열해서 보일러죠. 이 HRSJ 이걸 만드는 이 발전 설비 업체인 BHI 같은 경우 주가가 연초 이후에 보면은 193%니까 3배 가까이 주가가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원전 또 SMR에 대한 투자는 뭐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이 전력 설비 업체들도 주가가 반등하는 것도 AI가 이게 계속 가다 보면 결국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수요가 여전히 폭발적인 상황이고, 빅테크들 투자를 계속 뭐 줄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이 전기의 전력 공급의 어쨌든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이 원전 SMR 이쪽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하다, 이런 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요, KT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KT의 주가도 최근에 좀 괜찮았죠. 일단 KT의 주가가 최근에 좋았던 거는 SK텔레콤의 이 어떤 악재, 이 뭐 상승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올 4월 달에 46,000원 저점 찍고 난 다음에 5월 초에, 그러니까 대략 한 달 전이죠. 54,000원까지 이렇게 좀 고점을 찍고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그 이후에 조금 주춤하다 다시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KT의 외국인 한도 소진율이 다시 100%를 좀 도달을 해서 이게 이제 더 이상 외국인들은 KT의 주식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보면 SK텔레콤은 81%, LG U+가 75%니까 이 세 이통사들 중에서도 유난히 KT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이 사랑이 좀 더 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지분 한도가 KT 같은 경우 이제 49%까지 살 수 있는데 1억 2천만 주가 좀 넘고요. 그게 다 이제 외국인들한테 좀 팔려 있다, 외국인들이 샀다 이렇게 얘기가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KT에 대해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도가 소진될 정도까지 주식을 샀던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SKT의 어떤 반사이익 이 부분도 좀 있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KT도 굉장히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는 점도 외국인들의 구애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KT가 지난해 배당 성향이 무려 117%였더군요. 배당 성향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익에서 이제 얼마나 배당을 하느냐 이건데 117%라면 이익보다 더 많은 배당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건데 물론 이게 지난해 일시적인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통사들이 경기 방어주의적인 성격에다가 배당을 많이 한다는 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주주환원 정책을 좀 더 펼친다고 그러면 배당뿐만이 아니라 자사주 소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인 모습들을 KT가 예고를 하고 있다는 점도 역시 외국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100%를 찾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더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이나 결국 개인들의 수급밖에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모멘텀이 약해질 수 있다 이런 해석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주시장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길게 이 회사의 성장성 이 부분, 이 회사의 수익성 이런 부분들의 어떤 왜곡이나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이렇게 유념을 한다 그러면 KT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무슨 큰 어떤 우려가 별로 없는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KT는 뭐 잠시 조정을 받더라도 오히려 그때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